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은 지난 시간에 안내했던 것처럼 혼문장과 격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학생이다. 나는 주어, 학생이다. 서술어. 이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을 혼문장이라고 하고요. 격문장은 이 서술어와 주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격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격문장의 종류에는 이어진 문장과 그리고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차례차례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이어진 문장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중간고사 보기 전에 우리가 종속적 연결어미와 대등적 연결어미를 다루면서 잠깐 안내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우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보면요.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나열 또는 대조 등의 대등한 관계에 있는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간고사 전에 배웠습니다. 고나, 며, 나나, 지만 이런 애들 이러한 대등적 연결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눈이 오고 바람이 분다. 앞 문장과 뒷 문장 사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나열 관계입니다. 우리가 용어를 조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앞절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문장을 뒷절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조에는 그는 왔지만 앞절과 그녀는 오지 않았다. 뒷절 오다와 오지 않았다. 이 두 개가 대조의 관계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의 의미가 뒷절의 의미에 종속되었다 라는 의미로 쓰여진 문장이고요. 대개 앞절의 의미는 원인이나 이유, 그리고 배경이나 상황, 그리고 조건과 가정, 의도나 목적, 양보, 중단, 전환 정도의 심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나 면과 같이 종속적 연결 어미로 이어진다는 점.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에는 다양한 예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문장을 두 개로 한번 쪼개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두 개로 각각 문장을 쪼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절과 뒷절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하나 예시를 좀 보면요. 비가 와서 길이 막힌다. 비가 와서라는 원인 또는 이유 때문에 뒷절에 길이 막힌다로 이제 의미가 종속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집에 가는데 어머니를 만났다. 이 집에 가는 데는 상황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네, 세 번째 문장을 보면요. 눈이 오면 약속을 취소하자. 어떤 조건이나 가정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뒷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을 보면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에 갔다. 공부를 하려고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뒷절에 영향을 받아서 도서관에 갔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세요. 바쁘시더라도는 뭡니까? 나의 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것에 참석해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보로 볼 수 있겠고요. 책을 읽다가 울고 말았다. 책을 읽다가 울다 전환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날이 갈수록 치마 상처가 깊어진다.
상처의 깊음과 얕음의 정도가 이제 심화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는 게, 선생님 뭐 이거 다 두 개로 쪼갤 수 있는데 이 쪼갠 게 의미로만 해석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문장, 앞절과 뒷절을 위치를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바뀌었을 때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장의 의미를 가진다면 걔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앞절과 뒷절의 위치를 바꿨는데 의미가 달라진다. 그런 경우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눈이 오고 바람이 분다. 한번 두 개를 바꿔보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눈이 온다. 의미가 어떤가요?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두 번째의 경우에 비가 와서 길이 막힌다. 길이 막혀서 비가 온다. 상당히 의미가 달라졌죠. 이런 경우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는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문장은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으로 우리가 5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는 문장과 함께 같이 봐야 할 것은 안긴 문장입니다. 내가 안았다라는 건 무엇이 안겼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명사절을 먼저 보면 명사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아는 문장이다. 명사의 기능을 하는 애가 뭐냐? 주어, 목적어, 보어구나. 명사절은 명사형 의미나 기 등으로 실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주어를 구분할 때 주격조사라는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명사형 미음이나 기를 통해서 얘가 명사절을 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서술어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보면요.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서술어를 먼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밝혀졌다는 우리가 쉽게 찾습니다. 근데 그가 범인임이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문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범인이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서술어가 1개, 2개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밝혀졌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누굽니까? 그가 범인임. 이 부분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의 기능을 한다. 얘는 안긴 문장이라고 표현하고요. 얘가 지금 어떠한 문장 성분, 그 중에서도 주어라는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서술어가 얘도 있잖아요. 이다. 이 서술어의 주어는 누가 될까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긴 문장들의 주어는 서술어는 범인이다. 그리고 큰 문장, 아는 문장에서의 서술어는 밝혀졌다. 그리고 주어는 그가 범인임. 여기가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서술어를 먼저 찾겠습니다. 기다린다. 그리고 또 서술어가 어디 있을까요? 동무들이 비가 오다. 오다를 생각하면 되겠죠. 동사 오다. 그럼 얘도 서술어입니다. 기다린다. 주어가 누굴까요? 농부들이. 늘이 붙었네요. 기다린다의 목적어. 대상이 되는 것은 비가 오기. 이 전체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긴 문장 안에서 보면 이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 오다. 근데 무엇이 올까요? 네,
주어인 비가 오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의 아는 문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을 먼저 볼 텐데요. 이 관형사절이라는 게 이제 안긴 문장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고. 그럼 그 관형사절, 이 안긴 문장은 특정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데 그 문장 성분의 역할이 무엇이냐? 관형어다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형사형어미, 니은, 는, 리을, 던 이 어미들을 통해서 관형사절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위에서도 서술어를 먼저 찾아보라고 했었죠. 서술어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쥐를 잡은 고양이를 보았다. 나는 쥐를 잡은? 잡다. 동사죠. 위에 서술어네요. 고양이를 보았다. 보았다도 서술어. 그러면은 자, 보았다. 보았는데 뭘 보았나요? 고양이를 보았죠. 얘는 목적어가 되겠고요. 누가 보았나요? 내가 보았다죠. 나는. 이건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를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꾸며주고 있죠. 어떤 고양이입니까? 쥐를 잡은 고양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쥐를 잡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사절이다. 이 안에 관형사절, 안긴 문장을 보면 잡다죠. 잡다. 서술어. 그러면 무엇을 잡았냐? 대상이 되는 쥐. 얘는 목적어가 되겠죠. 근데 누가 잡았죠? 고양이가 잡았죠. 고양이가 쥐를 잡다.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문장 성분할 때 맨 마지막에 다뤘던 것처럼 고양이 똑같이 단어가 두 번 나타나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생략해준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안긴 문장에서는 고양이가 라는 주어가 생략된 거죠.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 찾아볼게요. 우리는 그가 밥을 먹는, 먹다. 동사죠. 서술어네. 모습을 보았다. 네. 그러면 이 보았다의 주어는 우리고요.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습을 보았죠. 목적어가 되겠네요. 근데 이 모습이라는 체험을 꾸며주는 애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형사절이죠. 그가 밥을 먹는 모습. 그러면 이 안긴 문장을 보면은 위에서는 고양이가 라는 주어가 생략됐었는데 여기서 그라는 주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먹었나요? 밥을 먹었죠. 그래서 밥이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고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안긴 문장에서. 부사절을 아는 문장을 볼 텐데요. 안긴 문장이 부사절이라는 거죠. 부사절은 하는 역할이 부사어의 기능이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개, 도록이라는 부사형 어미를 통해서 부사절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서술어 먼저 찾아봅시다. 비가 소리도 없이 없다. 내린다. 서술어 두 개죠. 내린다. 무엇이 내립니까? 비가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린다를 꾸며주는 게 누구냐? 소리도 없이 오는 거죠. 얘가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없다. 뭐가 없으니까? 소리도 없다. 한마디로 소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와 서술, 주어와 서술, 서술어 관계가 두 번 나타났다. 견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 사람들이 앉게 어서 일어나자. 서술어 찾아볼까요? 사람들이 앉게 앉다. 어서 일어나자. 일어나다. 서술어가 두 개죠. 자, 그러면 일어나자를 꾸며주는 게 바로 누굽니까? 얘죠. 부사절. 사람들이 앉게 일어나자. 이런 식으로 부사절을 아는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서술절이 안긴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긴 문장은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보겠습니다. 서술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 이 집은 마당이 넓다. 넓다. 선생님, 여기에서는 서술어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닐까요?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그녀는 얼굴이 예쁘다. 예쁘다. 형용사, 서술어가 한 개씩밖에 없네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얘 자체가 이제 하나의 서술어고요. 마당이 넓다가 두 번째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넓다의 주어는 마당이고요. 마당이 넓다의 주어는 이 집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쁘다. 무엇이? 얼굴이 주어와 서술어 한번. 근데 그녀는 예쁘대요. 근데 무엇이 예뻐요? 얼굴이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또 하나의 서술어가 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용절을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인용절이 안긴 문장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좀 독특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얘네들은 다 어미를 통해서 얘네가 안긴 문장이다 라는 것을 표시해 줬습니다. 근데 인용절 같은 경우에는요, 인용의 부사격 조사, 라고, 고가 어미가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 얘가 인용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라고는 직접 인용에 쓰이고요. 고는 간접 인용에 쓰입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은 무엇이냐? 선생님이래. 동생이 선생님께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었다. 이 어디로 가세요? 이것은 동생이 직접 한 말이죠. 실제 한 말 그대로. 그런 경우에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동생이 선생님께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재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모의고사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들 꼭 한번 보시고요. 오늘의 숙제는 여러분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뭐 나열도 좋고 대주도 좋고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빠이빠이.